일부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폭행의 정황이 인정되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 대한 후회가 이루어져서 고소에 이르른 것이라면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히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충분히 인정될 사안의 경우에서는 무고죄로 판단되고 그 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너무 억울해하면서 이제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고소는 진행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상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무고죄 유죄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신고사실 중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언제나 그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것이고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고를 한 사람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명백히 허위성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되고요. 앞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신고는 자발적인 신고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약 어떤 그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어떤 목격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해서 출석해서 진술하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걸그룹 출신 VJ가 자신의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오히려 고소인이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허위 진술이라고 해서 무고죄로 기소가 되어서 1년 6월에 실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고소인이었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CCTV와도 부합되지 않고 전체적인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이제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려고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 CCTV에서 확인된 바에 따른다면 문 밖으로 도망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 그리고 천천히 그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도 바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고소했던 소속사 대표와 다시 어떤 스킨십이 이루어진 어떤 상황들이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폭행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다면은 어떤 일부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폭행의 정황이 인정되기 어려웠고 본인이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과정에 대한 후회가 이루어져서 고소에 이르른 것이라면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히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충분히 인정될 사안의 경우에서는 무고죄로 판단되고 그 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서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 주장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되고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그 성인지 감수성에
객관성에 대해서 판단했던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된 내용입니다. 결국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가 이루어진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도 상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고죄 성립 요건에 따라서 그 요건에 대해 검사가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무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성공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요.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를 대리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내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전부 승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경우 실제 저희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가 어떤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입증을 했었고요.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모텔 CCTV 영상, 또 주변 CCTV 영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온 과정에서 강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사안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무고의 피고인은 강간을 당했다는 남성의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그 차에 탑승하려는 부분이 CCTV에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무고에 대해서 유죄가 판단됐었는데요. 그 밖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언제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소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분명히 입증해낼 수 있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때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어떤 고소는 되었지만 모두 무혐의, 무죄가 났다고 해서 언제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에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고 고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다시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잘 참고하셔서 고소를 진행하되, 그 부분이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검토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